오늘은 5G 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 주파수는 우리가 프리퀀시 레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FR1, FR2, FR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 뭐 LTE 때는 그냥 밴드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렇게 규격적으로는 FR1, FR2로 구분이 돼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FR1이 통신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FR2가 밀리미터 웨이브로 해서 FR2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도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NRU라 그래서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해서 7.1기가 대역까지 FR1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릴리즈 15 5G가 시작할 때는 FR1의 프리퀀시 레인지가 6기가까지였고 FR2 같은 경우는 24기가부터 52기가 대역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불렀었냐면 below 6G 뭐 이렇게 그래서 B6 뭐 이렇게도 부르고 sub 6G 뭐 이렇게 FR1을 불렀거든요. 6기가 이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유 따는 우리가 요거를 밀리미터 웨이브인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 above 6G 뭐 A6G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이 바뀌었죠. 릴 16 가면서는 얘가 6기가에서 7.1기가대역까지 대역폭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언라이센스 대역이 들어가면서 7.1기가까지 바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below 6G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진 않고 그냥 FR1, FR1, FR2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릴 17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규격이.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릴 17 아이템 중에 FR2에서 52기가 대역을 넘는 71기가 대역까지의 주파수가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뭐 28기가도 커버리지가 뭐 100메가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50기가 대역, 뭐 70기가 대역까지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FWA 뭐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보여요. 아니면 뭐 아주 방 안에서만 사용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파이버용으로 그러니까 유선망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주파수 대역은요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럼 주파수 특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일단 보면 800메가 기준으로 제가 넣어봤어요. 800메가 기준일 때 1.8기가는 한 7dB 정도가 빠져요. 주파수 특성이. 그리고 2.1기가는 TX, RX가 다 같다는 전제예요. 같은 출력으로 쓰는 장비라고 할 때 경우에. 그 다음에 1.8기가는 한 7dB, 2.1기가는 한 8dB, 3.5기가는 13dB. 근데 28기가는 엄청 많이 빠지죠. 30dB.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거의 이건 진짜 쓸 수 없는 수준까지 많이 빠지는 거고, 그래서 안테나 엘리먼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출력을 많이 높여주게 되는 거죠. 28기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50기가 대역 이상의 60기가 대역을 예를 들어 보면 한 38dB. 이건 또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네요. 근데 얘에 비하면 많이 빠지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별로 뭐 여기가 100m, 여기가 1km, 500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별로 감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가 갭이 되게 크잖아요. 28기가, 28기가, 60기가. 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 대역폭을 넓게 써서 좋긴 하지만 워낙에 커버리지가 작기 때문에 사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파수 활성화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정부 쪽에 지금 28기가 현황을 보여줬고, 실제 커버리지가 너무 안 나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회사를 팔아도 28기가 전국망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28기가는 B2B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그러면 스펙트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요. 이거는 퀄컴에서 제공한 2020년 자료예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대역이 보면 700메가 뭐 이런 쪽이 있네요. 그래서 LTE 쪽 FDD로 해가지고 뭐 어떤 제조사는 여기를 뭐 로우 밴드, 미드 밴드, 뭐 로우 밴드, 미드 밴드 뭐 여기는 하이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사실 여기까지가 FR1이죠. FR1, FR2, 여기가 FR2죠. 이렇게 준비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주 타겟은 이제 이 3기가 대역이 주 타겟이 되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는 24에서 30기가 대역, 이 5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색깔이 진한 게 라이센스 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션을 통해서 주파수 경매를 받아서 사용하는 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커버리지가 너무 안 나와서 보시면 여기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들을 LTE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을 5G로 바꿔서 하는 DSS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로우 밴드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커버리지 문제나 해양 커버리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대역폭이 작으니까 속도는 엄청 안 나겠죠. 5G지만 무늬만 5G인 거겠죠. 근데 문제가 여기는 미들 대역이 없었기 때문에 3.7기가 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 여기도 경매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도 3.7기가 대역에 대해서 C밴드 대역에 대해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앞으로 미국에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도 뭐 이쪽에 3.3기가 대역에서 이렇게 옥션이 지금 진행이 됐고 600메가 먼저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걸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4.8기가 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4.5기가 대역이 있죠. 그래서 얘네만 좀 다른 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여긴 도코모 혼자 여기를 먹었는데 여기를 그래서 로컬 5G용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컬 5G는 전국망이 아니라 B2B 사업자용으로 사업장에만 이렇게 제공하는 뭐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N78 밴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N257 밴드고 여기 한국의 이 대역은 LTE 대역은 우리가 B1, B3, B5, B7 대역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일본이나 중국 때문에 N77 대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역이 우리는 여기만 N78은 요 대역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N70 대역은 얘네까지 커버하는 대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단말이 현재 요거를 제공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말은 N78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 소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긴 하죠. 네, 인도도 올해 아마 옥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5G는 준비를 하고 있고 주로 3.5와 그다음에 24에서 30기가 대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5.9기가에서 7.1기가 이게 릴레이 16에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요 대역이 쉐어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쉐어드 스펙트럼이라고 교교수는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 언라이센스 대역이라 그래서 주파수를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대역. 우리가 주파수를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대역이 현재 뭐가 있을까요? 어떤 서비스가 그런 대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현재.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주파수를 돈을 주고 따로 사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대역. 네, 맞습니다. 네, 와이파이. 그래서 와이파이는 우리가 2.4기가 대역 뭐 이쪽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5기가 대역 쓰고 있는데 여기 쉐어드 대역으로 여기가 또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대역에 대해서도 사용을 계속 진행해 그래서 한국도 요 대역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 대역에 대해서 규격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해서. 그래서 레치 채널도 그렇고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언라이센스 대역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대역은 이 정도로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한국은 얼마 전에 근데 그 과기부에서 발표를 했죠. 기존의 이통사가 쓰던 3.5와 28기가 외에 28기가 대역에 대해서 지역 로컬 5G를 사업을 하겠다. 주파수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00메가 대역. KT, LG, U+, SKT가 있는데 그 N257 대역 중에서 600메가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대역을 로컬 5G로 해서 돈을 좀 더 받아보겠다. 뭐 이런 대역이죠. 그래서 공고가 났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삼성 뭐 이런 데들이 참여할 것이다. 뭐 이런 썰들이 조금 돌고 있죠. 근데 28기가만 단독으로 가져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28기가는 SA 단독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통사에 아웃소싱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기가 대역은 우선 공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6기가 대역은 추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인데요. LTE는 우리가 밴드라고 불러서 B1, B3, 뭐 B5, B3, B7 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NR은 N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1, N3, N5, N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보시면 밴드 1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NR도 밴드 1 같은 경우, N1 같은 경우에 같은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대역을 FDD로 해서 LTE 쓰는 대역을 NR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대역을 추후에 이렇게 NR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리파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둘을 동시에 같이 쉐어해서 쓸 수 있는 스펙트럼을 쉐어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DSS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DSS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그 LTE도 당연히 TDD가 있죠. TDD는 주로 LTE는 40에서 41 그, 네, 밴드 40, 밴드 41을 많이 쓰거든요. 밴드 40은 일본 쪽에 쓰고 있고 40은 중국, 인도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5G 같은 경우는 네, 5G 같은 경우는 FDD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SDL 뭐 이런 식이 있고 SUL 그 다음에 TDD 여긴 다 TDD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주파 대역은 FDD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고주파 대역은 TDD를 쓴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FR1 쪽만 그린 거거든요. 우리가 SUL이라 그래서 업링크만 DL은 없죠. 업링크만 이렇게 그 네, NR로 쓰는 요런 형태도 기존의 그 주파수가 정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NR은 워낙에 고주파를 쓰다 보니까 그 업링크 커버리지가 딸린단 말이죠. DL은 장비 출력을 늘려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UL만 그 저주파를 사용해 가지고 커버리지 늘려주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갔고요. 근데 또 추가된 거는 SDL이라 그래서 또 DL만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주파수 대역까지도 이렇게 정의가 됐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FR2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웨이브인데요. 여기는 대역폭이 굉장히 커요. 한 대역폭 자체가 그 밴드의 대역폭이 엄청 크죠. 이게 몇이요? 9, 6, 7, 8, 9.
네, 3기가네요. 한 대역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고 있고, 258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대역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50이 KT, 그 다음에 SKT가 2890이잖아요. 그래서 2905. 그래서 N257 대역에서 요 600메가 대역을 로컬 5G로 사용하겠다, 대역을 할당해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800메가, 800메가, 800메가 사이좋게 이렇게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별로 쓸모가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